저희 지금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상 제1호안건 조합 변경의 건 중에 그 조합 정관 제8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정관 8조는 손 댈까 말까 했는데 왜 손을 대야 되냐면 가장 이 정관 변경안 중에 제일 중요한 안건이 몇 개 있어요. 22조 같은 경우인데 22조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해임총회에서 실패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철회서를 조합이 사람 동원해서 아마 거뒀을 거예요. 조합원을 방문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철회서를 갖다 낸 게 원인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규정이 22조예요. 근데 22조가 이 정관 전체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조합원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22조가 의외로 경미한 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미한 정관의 변경은 2009년 2월 6일부터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 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관에는 그 중요한 22조가 의외로 경미한 변경인데 대의원의 의결로 바꿀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총회에서 이 정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놨더니 조합원 전체가 바꿔놨더니 대의원회가 옛날식으로 딱 바꿔서 다시 여러분 총회를 방해하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만큼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하자. 대의원들이 좌지우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변경안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합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대의원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들이 그닥 현명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하자는 대로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조합원총회에서 어렵게 조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OS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더니 대의원회가 OS 씁시다 그러고 다시 바꿔놓으면 조합원 총회의 뜻을 대의원회가 거슬러 버리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의 변경만큼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하자. 대신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많은 조합원들이 질문하는데 정관의 변경 중에는 세 가지 의결 정적수가 있어요. 중요사항. 여러분 여기 정관에도 8조 2항이 나오는데 법 제40조 1항 2호, 3호, 4호, 8호, 13호, 16호. 이거는 되게 여러분이 읽어봐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은 재적조합은 3분의 2. 그 외에는 도시정법 40조 3항이 조합원 과반수로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인가사항이에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해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도통의 경우에는 자 하나가 3분의 2였으면 하나는 과반수였고 그러면 하나는 참석조합원 과반수를 하자 그러면 형평성이 딱 맞아. 그런데 갑자기 더 낮춰서 대의원의 의결로 하자. 그런데 의외로 경미한 사항 중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관 전체를 따져서도 가장 중요한 게 22조 총회 의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의결 방법 바꿔버리면 우습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자라고 만약에 해버린다고 쳐. 여러분 영원히 총회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총회를 집회를 하지 말고 옛날에 주택조합 총회 그 정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면이 80% 이상일 때는 총회 가름해서 서면으로 한다라는 게 있었어. 초창기에 표준정관이 있었어요. 주택조합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OS를 돌려갖고 아예 총회를 안 해. 근데 다 들어왔대. 서면으로 들어왔대. 만약에 여러분 대의원회가 여러분이 귀찮게 서면으로 총회를 해자. 앞으로는 모이는 총회 하지 말자. 코로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정관을 바꿔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조합장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결정할게요. 가서 불만 얘기하면. 대신 총회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총회는 모여서 하는 건데 아니 서면으로 총회할게요 라고 만약에 한다고 쳐봐요. 심각한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것은 저기로 바꿔야 한다. 총회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간단하지만 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렇게 변경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관철시켜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10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10조도 똑같은 맥락에서 22조와 똑같이 여러분 정관 10조 2항, 그 다음에 도시정법 45조 5항입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범위를 세 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10조 2항도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면 행사는 뭐예요? 제출하는 걸 권리를 실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제출하는 걸 행사라고 해요. 그러면 OS가 그 세 사람의 범죄에 없잖아요. 그래서 OS가 거둬오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조합 측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OS는 심부름만 한 거야. 대리한 게 아니고 대리 행사라는 것은 의결까지도 대신해야 되는데 앞에 이 세 사람은 의결까지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OS는 심부름만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오다가 그러면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다가 바꿔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자 어렸을 때 편하게 얘기할게요. 시골 사람들이니까 군산이라. 그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한대 빡.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심부름 한 적 많아요. 근데 그 막걸리가 그 주막집에서 원래 퍼줬던 막걸리인데 이놈이 오다가 한 모금 빨아먹고 물을 좀 타갖고 온 막걸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부위원장님 그렇게 막걸리 좀 안 훔쳐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맞아요. OS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다가 바꿔치기를 해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대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출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출도 이 사람이 아니면 금지하게끔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중간에 변질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돈 주고 시켰으면. 그러니까 따라다니려면 지가 갔겠죠. 아버지가 아들이 빨아먹는 거 싫었으면 빨아먹고 물 타오는 거 싫었으면 본인이 가서 갖고 오셨어야지. 왜 아들을 시켜? 그러니까 아들이어도 아버지 것인데도 빨아먹잖아요. 근데 하물며 남의 걸 일 시키는데 누군가가 야 이거 좀 내가 당선되게 좀 해주면 안 돼? 조합원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걸 변질 안 될 거라고 누가 확신해? 그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조합에 부정한 걸 없애려면 OS를 없애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끌려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슨 일들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시골 조합장들이 다 잘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총회한 것 중에서 서명결의서하고 참석자 명부 인터넷에 공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자, 인터넷에 서명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를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안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공개 도시정보 위반,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세요? 단 한 군데도 서울시나 이쪽에 빼놓고 부산도 뭐 최근에 따라서 뭐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있고 우리 광주도 만든 것 같고 그 세 군데 빼놓고 대통령 후보를 냈다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고소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 서명결의서가 과연 조합원들이 낸 서명결의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중간에 와서 변질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OS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보호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출을 내가 직접 받든지 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공개도 안 하는데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맨 조합한테 억울하대요. 뭘 억울해요. 법률은 다 보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무도 지금 공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서울시는 공개도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 웃긴데요. 여러분은 아예 공개 안 해도 해달라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대고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총회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냥 가만 놔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제 한 번은 조합에 서명결의서를 공개를 정보 공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 가리고 주시더라고요. 자, 옛날에는 그런 모자란 짓을 했는데 지금 법률도 이게 가리고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 답답한데요. 법률은 가리게 돼 있어요?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안 가려요. 가리게 돼 있어요. 어떤 것만 주민등록 번호만 가려버리면 문서가 기회 아니에요. 공개하라는 의미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인데 가려버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똥이 거를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려버리면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위로 공개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문서 변조예요.
자, 타인이 작성한 문서를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해서 여러분한테 줬다면 사문서 변조죄라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시정비법만 보지 마시고 사문서 변조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감히 남의 문서를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서를 훼손해서 가려버려서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안 삼은 거예요. 그거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열받네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세상에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억울하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 앞에서 억울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범죄를 했으면 대한민국에 경찰이 14만이나 있어요. 가서 신고했어야죠. 뭐가 억울해요?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은 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억울함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도 갓도 없어요. 오늘 저녁 내 토론에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서 대의원 회의에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현장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현장 투표 용지에 지난 총회 때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투표자의 권리 동호수나 성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그냥 공가위만 하게끔 해서 현장 투표용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게 합당한 조치인지 누가 어떤 의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투표용지상에. 사회자란 놈들은 그 얘기 참 좋은 질문하죠. 사회자란 놈들은 자 여러분이 질문에서 현장에서 손 딱 들었어요. 그러면 몇 동 몇 호 조합원인지 대리인지 말씀하시고 발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확인이 안 되면 발언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조합원 총회장이니까 저 사람이 외부 용역업체인지 조합원인지가 우선 확인이 돼야만이 질문을 여기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비사업조합은요. 의결권을 갖다가 모두 현장에서는 무기명으로 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올 때 체크를 하죠. 조합원 신분증 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체크했으니까 라고 변명할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체크한 사람이 조합원이에요? OS예요? OS가 체크를 하죠. 왜 여러분은 여러분 총회에 여러분이 체크를 하지 않고 제3자인 그때도 또 OS가 체크를 해요. 그러면 OS가 이렇게 눈 딱 감아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가서 내가 얘기 안 하고 아니면 그날 안 온 사람 이름을 대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다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할 때는 조합원이 여부를 확인하고 발언을 시키면서 정작 의결권 용제는 쥐도새도 모르는 놈이 등장을 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서울시 가서 제가 서명에서 공개시킬 때 얘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민생경제자문관이라는 친구가 2013년도에 서울시도 옛날부터 서명에서 공개한 거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 제가 가서 그 난리를 쳐서 공개하게 만든 거예요.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하고 담당자하고 이경혜 CEO하고 얘기해서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개 시스템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안 지켜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성동구청에 왔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현장 시장실에서. 왜 그 친구가 제가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안 지킵니다. 이 약속을.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질의 끝나고 나오는데 민생경제자문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시장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역시 리버럴한 시정이 들었으니까 좋구나. 그러고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거 공개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오늘 시장님한테 직접 일렀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투표용지를 어떻게 공개해요? 비밀투표인데 라고 얘기해서 당신 말 잘했습니다. 조합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보세요. 변호사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임원회 선임이 투표입니까? 총회 의결사항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총회 의결. 총회 의결이에요. 총회 의결을 투표라고 얘기해요? 투표는 무기면 비밀, 보통, 평등 선거 4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을 그따위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모자리들이 그 뒤로 만든 건데도. 물론 그 자문관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자문관이 그날 얼굴 빨개지고 말을 못했어요. 아, 총회 의결사항이 맞네요. 총회 의결을 무기명으로 하면 이 총회가 진정하게 성립된 건지 조합원이 얘기한 건지 제3자가 지나가다 얘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총회는 다 공개죠. 그죠? 그렇죠. 옛날에 사기꾼들이 낙찰계라는 거 할 때 개원들을 못 모아요. 번호계는 다 모아서 개원이 있는데 낙찰계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가상 속에만 존재해 개원이. 개주 혼자인 거야. 그래놓고 번호를 타서 내가 탈 때 되면 걔가 깨졌대요. 앞에 놈이 다 근데 개포동 뚱뚱이 할머니 뭐 돼지 엄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명으로. 결국 다 자, 총회 의결사항이 무기명으로 한다. 이게 총회예요?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공동 건축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누가 무기명 처리하라 그랬냐고. 근데 관행적으로 하고 자빠졌더라고. 왜 그냐? 아니, 들어올 때 조합원 신분 다 확인했잖아요. 라는 게 이유야. 그런데 들어올 때 너가 확인했어? OS가 확인했지. 여러분들 총회 의결 방법 바꿔야 돼요. 현장도 근데 관행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관행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옛날에는 현장가라도 장난하고 싶었겠지. 오랫동안 해왔고 OS들이 조합원인 것처럼 대가리 수 채우느라고 현장 들어와서 총회한 게 너무 많아요. 전국에서. 왜요? 안 올 사람들 명단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참석자 명부 공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도 안 해. 참석자 명부 공개하라고 해도 거기 맞춰놨거든 대충. 생전 안 오는 사람들이 온 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을 안 지키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관행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공무원한테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놈들이 다 망쳐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 조합은 그래서 조합 자율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요, 누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전에 저희끼리만의 한 해임 총회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자, 여러분의 대의관이 국회를 가보세요. 국회 정책할 때 실명제회 아니에요. 실명제예요. 누가 반대했고 찬성이 다 나와요. 네, 계기판에 다 나오죠. 네. 옛날에 거수를 하던 시절에는 뭐 있어서 이제 전자로 누르잖아요. 총회기 의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결은 내가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이어도 나는 저 사람이 안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는 잘못됐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에 관한 거라 그건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야, 저 사람을 찍었다 그래갖고 서로 선거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최소의 공배수를 만드는 작업인데 나와 반대 의견을 가졌다 누가 공격하고 하면 안 되니까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나 총회는 공동의 이해관계인데 거기도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는 최소한의 자기 얘기를 할 기회는 다 주되 의견은 투명하게 해서 그것이 무슨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왜 실명제를 해야 되냐. 민법 35조예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라고 돼 있어요. 1조가 35조 1항이 1조가 아니고 35조 2항에는 그런 경우에 그 의견에 찬성한 사원도 연대 책임을 져요. 자, 그러면 다수결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조합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조합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그랬으면 절대 불법인 알았던 사람이 10%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합원 중에.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이 사람은 부담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합이 불법을 했는데 근데 80%가 여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은 불법을 한 80%가 부담해야지 불법을 밝혀낸 10%는 부담해서는 안 되는 돈인 거예요. 민법 35조에. 그 의결에 그러나 찬성한 사람은 연대의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통과가 됐는데 거래하는 상대방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조합에 믿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거 불법이었어요 라고 해버리면 거래하는 상대방은 뭐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불법행위인 걸 알았더라면 찬성한 놈들끼리 책임져야지 왜 불법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반대를 명시적으로 했는데 나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법률은 다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근데 그 책임을 물으려면 무기명으로 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도시정법만 보지 마시라고요. 많은 부분을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좋다고 조합장이 불법을 해도 좋다고 찬성한 놈이 있으면 그들끼리 물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좋은 조합장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조합장이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잘못에 들어간 돈은 그걸 찬성한 사람끼리 내라. 그러나 그동안에는 조합원들이 모르고 찬성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면 그때는 그들끼리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조합장과 그걸 올린 조합장과 안건을 올린 거기에 찬성한 조합원들끼리 그러려면 실명제를 해야죠. 그러면 조합장 입장에서도 책임지는 조합장이겠어요? 무책임한 조합장이 되겠어요? 지금은 무책임한 조합장이에요. 아이, 조합원 총회 통과됐어요? 막 이렇게 밀어붙이잖아. 누구누구 통과시켰는데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나 통과시킨 그 사람들끼리 그런 비용 부담시켜야죠. 통과시킨 사람이 51%야. 반대했던 사람이 49%예요. 물론 아무 짓도 안 한 놈은 뭐 이도저도 아닌 놈도 있죠. 그러나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그러나 그 의견에 찬성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불법 행위는 그 사람들끼리 물게 만들면 함부로 찍을까 안 찍을까? 안 찍죠. 자, OS한테 맡길까 안 맡길까? 못 맡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은 있는 법을 이용 안 하고 자꾸 다른 놈 핑계를 대려고 하냐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 있게 좀 해보시겠어요? 그래야죠. 예. 아, 근데 네. 알려줘야죠. 예. 조합원들한테 자세한 것들을. 저희도 이제 모르는. 정관 10조 OS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관 제 11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관 11조를 여러분 정비업체가 누구예요? 정관을 만들어준 놈이 정비업체일 거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11조 3항 보고 제가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조합원, 배우자 및 직계 존속 포함으로써 연좌제까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 근데 조합원 가족까지도. 고소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상습적인 업무 방해와 조합원 비방, 협박 등으로 조합 또는 임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 조합원은 명예훼손은 누가 명예훼손 당할까요? 조합 임원이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예훼손이? 네. 조합 임원이 명예훼손 당하면 조합에 손해가 있나요? 이 발상도 재밌었어요. 자, 짐은 곧 국가다. 우리 조선시대에나 있을 수 있었잖아요. 나라의 국왕이 곧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짐은 곧 국가다. 짐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 국가가 피해를 입는 거다. 그 왕조 시대에 있었던 거죠. 절대군주 시절에. 지금 21세기에 대신에 여기에 조합 비방 협박 등으로 협박으로 업무 방해야 비방 협박 이게 웃긴 것 같지만요. 자, 협박은 나쁜 거예요. 근데 비방은 할 수 있어요. 비난 조합이 다수의 일을 하는데 조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면 그러니까 조합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자, OS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비방의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아, OS 쓰면 안 됩니다가 조합 입장에 쓰는데 조합이 썼어. 비방이죠. 아니, 왜 그 구분을 못 해요? 조합이 OS 썼으니까 칭찬한다고 우리가? OS 쓰지 마세요가 칭찬이라고? 쓰세요가 비방이고? 자, 이런 정과는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14년밖에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횟수로 14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나 고소하거나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너 제명해 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조합원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다룬다고 하면 조합원은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돼요. 특히 비방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 소위 말하는 비판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 못하게 하면 뭐라 그러죠? 여기가 공산주의야 라고 소리 지르죠. 그죠? 여기가 전체주의야 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라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시골에 무식한 사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변층에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합원이 됐더니 조합을 상대로 비방하거나 협박 이런 건 나쁜 죄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협박을 한다고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제명해버린다? 협박에 따르는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국가가 처벌하는 거예요. 그죠? 명예훼손도 국가가 처벌해요. 명예훼손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가 손해를 입은 게 있으면 지가 별도로 소송하면 또 국가는 거기에 따르는 판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처벌하는 거에 왜 내가 별도로 처벌하리라 너를. 그런데 그 처벌은 조합원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정관 어디를 봐도 조합원으로 쫓아냈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제명하면 내 재산은요. 내 재산은 가져갔는데 제명을 해버려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금 청산을 해준다든지 어쩐다든지 규정이 있나요? 어디에도? 없어요. 재밌어요. 제명이라는 게. 제명에 따르는 후속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나 제명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재산은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있으니까 재산이 뺏기진 않지. 근데 조합원이 아니니까 저는 의결권이 없어요. 분양권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누가 시원하게 대답해 준 놈이 있는지. 실제로 제가 자, 대학 교수들 논문 중에 제명이 재건축 조합의 제명 중에는 현금 청산에 관한 후속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명은 실제 소송에서는 거의 인정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도저히 이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손해를 너무 많이 끼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원칙은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이 사람이 손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면 최소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억이라는 손해를 끼쳤는데 1인당 조합원 1인당 나눠봤더니 뭐 한 1,000만 원씩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겠죠. 그죠? 저 사람이 자기 주장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던 나도 한 1,000만 원 물어내야 한다면 제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명에 관한 사유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아니 이게 엄격하게 규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과실로서 조합의 현저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명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조합원에게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고지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바꿔놨어요. 어차피 여러분 정관이 있길래. 왜냐하면 제명을 잘 못하면 제명에 의결한 놈들끼리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제명을 당했어. 자, 좋아. 대신에 조합원 내가 이제 못됐으니 조합원이 됐더라면 내 재산이 얼마짜리 분양권이 있고 하는데 없었어요. 나중에 알려졌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소송을 통해서 알려졌어. 그런데 나는 제명되고 아파트는 지어줬고 내 집은 없어졌어. 현금 청산 당해버렸어. 이론적으로 현금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규정은 없어요. 제명이 조합원 분양권이 없으니까 박탈됐으니까 조합원 제명이고 현금 청산밖에 없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 제명에서는 없지만 갖다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생각이에요. 근데 잘못된 경우에 제명하거나 뭘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불법으로 제명한 게 확인되면 아까 불법 행위를 한 놈들끼리 책임져야 한다 그랬죠. 네. 그 제명에 찬성한 놈들끼리는 책임져야 돼요. 그런 제가 판례들을 여기다 자세히 써놨어요. 그죠? 네. 그러려면 내가 도대체가 이 제명 안건에 찬성하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나한테 그것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내가 잘못 찬성했다가 내가 저 사람 명예도 더럽혀졌고 재산도 손해받고 한 걸 내가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저쪽에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충분히 내가 봐도 아 법원에 판결이 있네. 엄청난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손해 끼쳤어. 그러면 이 중에 내 돈이 얼만데 아 나 제명할래 라고 하면 책임이 없겠지만 조합장이 저 사람이 우리 제명합시다 제명해버렸으면 인민재판도 아니고 나중에 손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살인도 그래서 아니 사형도 없앤 게 사형제를 많이 없애야 된다고 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 오판을 어떻게 할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판에서 죽여버렸으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돈 물어준다고 유족한테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제명도 자 조합원으로 잘라냈는데 이 사람이 오랜 법정 투쟁 끝에 다 회복했어. 내 집은 없어졌고 명예도 뭐도 만시창이가 됐어. 근데 그걸 누군가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될까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제명 의결한 놈들께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명은 최소한의 내가 제명하기 전에 엄격하게 우리가 제명할 수밖에 없는 내 손해 때문에 그러려면
현저한 손해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정관에. 그러면 사실상 제명할 수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정관을 변경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명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해임을 한다는 것은 비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찬성하면서 해임할 수는 없어요. 예쁘다 예쁘다 자르자 예쁘다 자르자 이런 건 없잖아. 저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자릅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자체가 제명사유인데, 자 법에서는 해임하라고 돼 있는데 해임할 때 칭찬하면서 해임하는 놈 보셨냐고. 비방해야 해임이 되지. 근데 비방하면 자른다는데. 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제명권으로 2번이나 총회에도 상정이 되었고 대의원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알기를 우습게 알면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돼요. 그가 나를 우습게 알면 여러분이 그를 잘라야 되고, 그죠? 그렇죠. 대신에 조합장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아도 못 잘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자기는 대표가 아니거든. 한 명이었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가 다 나한테 비난할 수 있다니까, 단체의 대표자는. 그래서 엄격하게 판단해. 법률적으로도 단체의 대표자는 어느 정도의 비방은 감수해라라고 하면서 명예훼손도 되게 엄격하게 판단해. 대표적인 판결이 문재인 빨갱이라고 한 게 명예훼손 아니래요. 대통령이니까 그냥 그 정도 비난 감수하세요라고 한 판결, 뭐 최근 뉴스 들어보셨죠? 아닌 것은 있지만 그걸 명예훼손이라 하지 마라. 그냥 대통령은 다 그런 거다 라고 법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비방했다고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조합장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조합원의 대표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장이잖아요. 조합원장인데 조합원 하나하나를 조합장이 쳐내면 자기는 조합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는 조합장이 조합원을 무시하면 그 사람 또한 조합장이 아니죠. 네, 조합원이 없는 조합장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비방은 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래야 해임이라는 게 성립도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불신하는데 좋아하면서 불신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이 개선을 하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 16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6조도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이 그 법률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놔둘라다, 사소한 거라 놔둘라다가 하도 촌스러워서 제가 고친 거예요. 정비업체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각호의 안건에 대해서는 뭐 조합장을 한다라고, 과반수 이상을 추천을 받은 자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러면 이사회에서 하려면 이사회가 개최권자가 누구예요? 조합장이에요. 여러분 어디 정관에도 조합장이 없었을 때 이사 중에 누가 이사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합장을 대신한다. 근데 물론 이사 여기서 추천을 받는다는 게 이사라고만 표시했지만, 이사들이 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회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 이미 감사가 대표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법을 무시한 정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자,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규정대로라면 여러분은 해임 초기에서 못했어야 돼. 왜? 이사 중에서 해임할게요 그랬더니, 늘 다 해임할게 그랬더니, 그래? 너 대표하지 말고 우리 과반수가 저 개똥이를 대표로 해놨으니까 저 사람보다 우리 조합 대표라 그래. 그러니까 너 총회 하지 마. 그러면 해임 총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정관 규정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떤 놈이 만들었게 이따위로 만들었나 해서 제가 이게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법률에 안 맞나서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보세요. 네.
저희 정관 제18조 임원의 해임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촌스러운 정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판결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변호사가 이걸 주장했을 거예요. 자, 18조 1항에는 임원이 직무유기,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때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걸로 본다. 근데 왜 소명 기회 부여 안 했냐? 하자다. 효력정지 가처분. 환장하겠어요. 이 법이 바뀐 지가 2009년 2월 6일이에요. 13년 된 규정이에요. 그전에는 여기 써놨지만 그전에는 법이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해임에 관해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거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2009년 2월 6일 날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무조건 해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런 말이 다 법률에서 정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온 판결들이 뭐냐면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신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소명기회 부여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뒤로 계속 판결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 치외법권제 군산이 확실히 촌은 촌이에요. 이거를 지금 13년 지난 뒤에 2009년 이전 판결을 받아갖고 이것을 갖고 있는 데가 군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번 총회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했냐면 그러니 고생이 많이 되잖아요. 본인들은 고생이 많이 돼 이러면 이거 막 가서 모르면서 대형 언란이 제대로 당하고 얻어 터져다 소리도 못 오고 지가 어디 왜 맞은지도 몰라요. 안 맞을 일로 맞았거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철회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소송은 내가 이절하라고 한 거예요. 철회는 여러분 정관에나 규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외관이 있는 것만 외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철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외관 자체만 있어도 충분히 철회를 인정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총회가 그러니까 땅땅 동하기 전까지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잘못된 규정은 아까 누가 이사 중에 과반수가 해임도 대표자를 지정한 다음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법률과 전혀 다른 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때문에 소송에 가서 지고 있으니 하위 규범은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잖아. 상위 규범에 어긋나는 하위 규범은 그 효력이 없다고 무효라고. 그럼에도 무효 갖고 판결을 받고 자빠졌으니 이놈이 때려도 얻어 터지고 저놈이 때려도 얻어 터지고 조금 안 돼 보이긴 해요. 맞는 사람도 아프겠지만 옆에 보고 있는 사람도 좀 안 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나쁜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쁜 규정을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 앞으로 똑바로 보셔야 되고 그걸 못 보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임원의 변경이 되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2008년 12월 17일 도시정법 시행령 때부터 바뀌었어요.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에만 시장군수 인가가 필요하고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면 뭐예요? 시비를 할 수 있냐? 시비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안 거치고 여러분 시청이죠. 시청 안 거치고 곧바로 등기소 가면 돼요.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만 인가를 받아요. 근데 조합장도 연임되는 경우에 그러면 인가 받을 거냐? 아니요. 신고하면 돼요. 옛날에 한번 인가 받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못하고 모든 걸 군산시에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짓을 왜 해요? 그리고 법이 바뀌었으면 위에 하위 규정은 필요 없는데 근데 군산시는 더 웃긴 놈들이 이 정관을 지가 인가를 내주고 있어요.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인가 내줘. 자기한테 여전히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놈이나 저놈이나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 군산시장도 여러분을 절대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조합원은 지가 지조합 지키는 거야. 앞으로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그 촌스러운 이게 법률에 어긋나는 정관 갖고 아까 싸워서 실제로 판결문까지 나와버린다 그랬잖아요. 왜요? 판사도 법을 몰라요. 판사는 도시정법을 얼마나 알겠어요? 본인들이 안 일깨워주면 몰라요. 근데 본인들도 몰라서 변호사 있었지만 일깨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 그 촌스러운 게 거기 들어간 거라고요. 요새는 찾아보기 힘든.
이미 법이 사라진 지가 13년이 된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가 계속 바꿔 다녀. 가만 놔도 전국의 모든 조합이 다 그래요. 왜 바보스러운 짓을 계고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이거 계속 인간해주고 구청들이. 왜 법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 법에 따라서 인가를 이거는 수정해 오세요. 법 틀려요라고. 그리고 왜 우리한테 인가 받으러 오세요. 법은 인가 안 받게 돼 있어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고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많이 촌스러울 거예요.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그 개정 이유로. 저희 제 22조 총회 의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명 중에 가장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총회 의결 방법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총회 의결 방법은 경미한 변경이에요. 여러분 정관대로라면 이 경미한 경미한 변경은 대의원의 의결로 가능하고 시장군수 인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신고만 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변경했어요. 그래서 신고사항은 정관 변경사항은 인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신고사항은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게 고등법원까지 나온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신고는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해서 거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저쪽에서. 수리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게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 서류가 5가지가 필요해. 근데 3가지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면 2가지 더 갖고 오세요. 이건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신고를 왜 우리한테 하세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를 받아주는 거예요. 신고하면 그리고 도달할 때 효력이 있어요. 무조건.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총회 의결 방법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뭘 바꿨냐면 여러분이 서면에 의한 여러분이 서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서면은 요즘 들어서 자 우리 원시적으로 물어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시집장가 갈 때 청첩장을 종이로 인쇄했어요? 아니면 뭐 요즘처럼 카톡으로 보냈어요? 종이로 인쇄했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식을 종이로 옛날에는 인쇄해서 다 돌렸어요. 그죠? 뛰어다니면서 부고장 돌리고 했어요. 우편으로 보내고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다 뛰었어요. 그래서 내가 돕는 사람만 오죠. 나머지 전보 쳤어요. 그것도 종이에요. 멀리 있는 가족한테는 전보 치고. 지금 뭘로 해요?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요. 전자수단으로 전자문서로 다 보내요. 왜 근데 여러분은 서면을 지금도 OS가 가서 걷어와야 되냐고요. 할 줄 몰라서 아니 할머니도 다 봐요. 문자.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작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에요. 12월 10일부터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 근데 대법원은 2005년부터도 대법원에서는 옛날에 해고 통지를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해고 뭐 이런 거 근로기준법상. 근데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이 서면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즉시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다. 전자문서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2015년부터 이미 판결이 나오고 있었어요. 2005년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만 유독 계속해서 이 서면을 주장해요. 그래서 전자적 의결 방법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 내가 이렇게 바꿨고요. 그렇게 해야 편하겠잖아요. 여러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OS 없애려면 이렇게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태국에 나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금방 하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철회서를 출석으로 서면을 할 때는 전날까지 보내라 했는데 철회서도 전날까지 보내라. 그래야 총회 날이 좀 이것도 되게 철회서도 말로 와서 나 철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오니까 그것도 전날까지 해라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사실을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 뭐 이런 걸로 해서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서 확인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2021년 11월 11일 시행 도시정법이 알다시피 여러분 45조 6항이 서면을 낸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자의결을 하면 되게 본인 인증이 다 돼요. 자동으로.
아까 전자문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법을 충족을 하려면. 그리고 대신에 OS가 가서 조합원을 총회 홍보 빙자해서 조합원이 가서 갖고 온 거, 집에 방문해서 갖고 온 것은 무효로 해라. 왜? 아까 심부름할 때 막걸리 중간에 빨아먹듯이 일일이 그 따라다니면서 빨아먹었는지 안 빨아먹었는지 모르니, 물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르니 아예 직접 배달하게 만들듯이 주인이 갖고 와서 돈 받아가게 하듯이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직접 제출하게끔 본인 확인해서 내가 보낸 거 맞아라고 해서 그래야 하자가 있으면 내가 시비라도 하지. 남이 내 거를 병행해 놓으면 뭐 책임질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행위는 의결에 참여한 놈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려면 본인 확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서면에 대해서. 그걸 넣어놨고 OS가 끼면 되겠어요? 안 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OS를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정관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금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요. 뒤늦게 11월 11일자 법 개정하면서 이 멍청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뭐라 하겠냐면 전자의결이요. 재난사태 선포 시에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법 규정이 초기 의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45조 9항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서면 속에는 전자 서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법 규정을 개정해 놓고 이거는 사실상 법에 있으니까 넣어놓긴 했는데요.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비대면 총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사실은 전 평소에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본인이 작성한 것만 맞으면 비대면 총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얼마든지 서로 토론할 수 있거든. 질문하고 할 수 있고 실제 요즘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줌 이런 거 발언할 수 있어. 내 카메라 놓고 나도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코로나 사태에만 이걸 하자라고 해놨어요. 직접 출석으로 본다. 그래서 그냥 법에 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정관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걸 바꿔놓으면 자 철회도 본인을 확인하도록 해놨어요. 철회도 이제는 본인이 확인 안 되면 안 돼. 그죠?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때도 철회.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OS가 이제 와서 철회를 심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총회할 때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조합이 총회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니, 조합이 총회할 때 여러분들이 방해했냐고. 아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총회할 때는 조합은 여러분 돈을 써서 방해를 하냐고. 법에 나와 있는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43조 사항에 따라 법에 나와 있는 짓을 했더니 저놈이 나를 방해하는데 우리 돈을 썼어요. 그것도 용서하시잖아. 자, 그것은 내가 법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일을 할 때 남이 조합 돈으로 갖다 여러분을 오해 써서 막는 게 타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책임도 안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불법을 묻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돼요. 자, 여러분들이 해임총회 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임총회 할 때 해임총회 공고문 붙였죠? 조합 게시판에 붙였어요? 못 붙였어요? 조합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다 조합 사무실. 겁이 나서 그랬죠. 아니 솔직하게 안에 들어가서 저놈들 자른다는 얘기를 공고문을 딱 붙이려고 보니까 겁이 좀 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기다 붙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이게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총회 개최 공고문을 딱 조합에 갖다 붙이면 상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대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을 때릴까? 때리지는 않겠죠. 그죠? 대신에 공고문을 가만 놔둘까? 확 찢어버리겠죠. 저희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중앙에다 붙였는데 저 밑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대부분은 찢어버려요. 업무 방해죄입니다. 근데 내가 왜냐면 법률에 합당한 짓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데 저놈이 그걸 위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힘줘서 찢어버린 거예요. 업무방해죄라는 형법상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철회서를 걷어왔어요. 그 업무방해죄 될까 안 될까? 되죠. 당연히 되죠. 여러분이 반대를 하라라고 선동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한테 그냥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거는 할 수 있어. 업무방해 아니야. 근데 사람을 동원해서 야 성원 안 되게 해라. 저거 여럿이 동원해서
가서 반대들 철회서를 막 받아와요. 근데 여러 명을 동원했기 때문에 위력을 사용한 거예요. 혼자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업무방해죄인데도 여러분이 고소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불법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신호등이 있는데 아무도 단속을 안 해. 그러면 신호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키죠. 누구라도. 자, 단속을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보호받으려고 안 해서 상대가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6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조는 앞에 총회 의결사항 22조에서 했던 것처럼 대의원에도 서면을 전자문서 포함해서 전자의결하라라는 규정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제37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조가 이주대책이라고 돼서 신탁 등기를 하라라는 규정이 있죠. 네. 이것도 얼마나 답답하냐면 재개발조합은 과거에 도시정비법을 적용했었고요. 지금 재건축조합은 과거에는, 제가 과거라고 하는 건 도시정비법이 생기기 날이 2003년 7월 1일이에요. 벌써 25년 전 얘기인가요? 25년 됐죠, 벌써. 그죠? 20년. 아니, 20년 됐네. 20년. 19년 됐네요. 근데 그때 도시정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걸 적용했고, 재건축은, 여러분처럼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도시정비법이 생기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는 재건축을 뽑아내고, 도시재개발법은 그대로 다 왔고, 그 다음에 뭐 도시 저소득 뭐 주민을 위한 뭐 주거환경 개선법인가 지라는 기인법 하나 있어요. 거기 뽑아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뭐든 도시정비법으로 합쳤어요. 그 대신에 재건축을 쏙 빼내면서 주택건설 촉진법은 주택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건설 촉진은 빠졌어. 그리고 그쪽에도 조합이 있어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으면서 빠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그 시절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는 지금도 주택법상 조합들, 리모델링이나 지역조합, 직장조합들은 지금도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를 다 해요. 왜냐하면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거든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전체 확보돼 있지 않으면 분양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은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재건축도 과거에는 신탁 등기라는 걸 다 했어요. 형식적으로 실제 주인들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다 조합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게 신탁 등기예요. 어떤 등기를 맡겨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없어진 규정이고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했어야 되는 규정이 맞아요. 그런데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는 그래서 표준정관이라는 데도 신탁 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법 표준정관이 만든 지가 재건축은 2003년 6월 30일 날 법 시행 하루 전에 국토부가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06년 8월 25일 날 25일 일부 법이 바뀐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재건축 조합만 24일 날 한번 표준 규정을 또 만들어 보내요. 근데 어디에도 신탁 등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나쁜 국토부 공무원들도 신탁 등기를 안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그런데 이 정비업체 이 망할 놈들이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재건축은 신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이 무식한 놈들이 재개발도 신탁 등기를 하자고 나와요. 물론 사업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하려면 신탁 등기는 해야 돼요. 신탁사가 끼어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별개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신탁 등기를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걸 없애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신탁 등기를 어떤 또라이가 있다면 땅을 파는데 비용을 들이고 나중에 땅 판 게 잘못돼서 불필요한 일이라 다시 땅을 메꾸는데 돈을 쓴다면 그건 분명히 또라이겠죠. 신탁 등기가 딱 그런 거예요. 신탁을 했는데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걸 하느라고 신탁 등기 하느라고 돈이 들어갔어. 나중에 등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대로는 등기가 안 돼. 그래서 원래 소유자 이름으로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걸 이제 법무사들이 신탁을 벗긴다고 얘기해요. 말소를 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신탁 말소하느라고 또 돈을 들여요.
그 분명히 또라이 같은 짓이죠. 근데 비용이 등기 비용이 낭비되는 그런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왜 이걸 못하게 하냐면 제가 법무사들은 동료 법무사들한테 많이 욕을 해요. 이 새끼들아 신탁 등기 몇 푼 때문에 이 짓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양심 팔지 말라고. 왜냐하면 왜 신탁이 위험하냐면 만약에 신탁 재산은 경매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유자는 뭐예요?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러분이잖아. 조합은 신탁 등기했다는 얘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신탁법의 예외 규정이 22조에 신탁 사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라 한다.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합에 맡겼더니 조합이 무슨 일을 잘 못해서 시공사와 분쟁이 붙었어요. 조합과. 그래서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만약에 판결을 받았어. 조합으로부터. 근데 실제 조합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재산은 다 여러분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신탁 등기는 달라요. 조합으로 다 등기가 넘어와 있잖아. 여러분 재산인데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시공사가. 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솔직히 말해서. 끔찍하죠. 어떻게 조합을 믿고, 그러니까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지금까지 돈을 갖고 날랐다 횡령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주는 돈 타서 쓰기 때문에 자기 돈이 없어요. 하나도. 조합장이. 다른 사고 나도 횡령사고 안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재산도 다 여러분이 들고 있고. 그런데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신탁 부동산을 통해서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았다. 돈을 갖고 나를 수도 있어요. 왜? 내한테 등기가 있는데. 신탁사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라니까. 예를 들어 사업합시다.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대여금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찬성해요. 지금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재산을 담보로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각자 어떤 이주비 받을 때만 여러분이 각자 자수하고 대출하지만 그 돈 갖고 나르면 신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당연히 여러분 재산 경매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조합이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고 망해도 여러분의 기본 재산은 보호돼요. 왜? 여러분이 들고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조합은 없어져도 그 조합은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현금 청산자들 거는 물론 갖고 있죠. 그냥 하지 않은 자들 거는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하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 등기를 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 머리 나쁜 국토부 공무원들도 표준정관에도 안 넣어놓은 걸 왜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끔찍해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항상 반드시 없애셔야 됩니다. 세상 일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 2013년경에 부천에 있는 조그만 조합이었는데 50몇 명이 조합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제로 시공사업 분쟁 때문에 전체가 재산이 날아간 아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제가 관심 없게 봐서 조합원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방법 없어요. 신탁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라서 여러분이 원래는 경매가 안 되는데 조합이 나중에 시공사와 분쟁이 붙으니까 그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탁한 게 잘못이죠 라고 그냥 얘기해주고 말았는데요. 뭐 좋을 때는 좋지만 앞으로 주택경기 혹시라도 뭐 어떤 일도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반드시 없애셔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 38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8조는 제가 제 카페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제 카페를 보셨으면 네. KBS 광주에서 학동사고의 붕괴 참사 이후에 KBS 광주 방송에서 그 진행했던 시사 직배송이라는 지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최초로 언론사에서는 이걸 되게 많은 옛날에 PD수첩도 다 했는데 엉뚱하게 기획을 해갖고 와서 자기들 수준의 방송하느라고 단 한 번도 이게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경찰관들은 제가 수시로 강의를 했고 제대로 수사하는 새끼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일하게 확인해 준 게 그거예요. 제 얘기 그대로 따라가서 한전에 가서 이거 조합이 철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철거했죠. 웬 조합이 철거해요? 다 통신사 가서 이거 통신사에서 철거했습니까? 조합이 했습니까? 아, 우리가 다 했죠. 비용 별도로 다 조합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작물 철거라 해서 조합이 그런 용역비를 전부 조합이 선정한 업체에다 수십억씩 지출해 왔던 게 지금까지 전국적인 관행이에요. 그때 그 사건을 그렇게 KBS 시사직병이 보도했는데도 광주 수사팀이 수사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지 모르겠는데 정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서 원래 단행법으로는 다 보호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한전에다가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게 돼 있지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 수도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수도사업소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망할 놈들이 조합에다 하라고 해요.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면 될 걸 50억 들었다라고 계약을 해. 그것도 2개, 3개 헤쳐먹는 데도 있어요. 2탕, 재탕, 3탕. 조합원들이 모르니까 한 번 공사하고 허위사업비죠. 실제로 한 놈은 따로 있고 돈 나간 데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짓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은 미리 아직 그게 계약이 다행히 안 돼 있으니 정관으로 커버를 하세요. 정관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시설물 관리권자와 따로 협의하라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들에게 돈을 납부하는 이유가 아니면 이걸 철거하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 철거와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다는 돈을 주고 그쪽은 여러분이 계약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잔존가치를 청구를 딱 하면 줘야 돼요. 전봇대 뽑는데 얼마 우리가 몰라요. 왜요? 자기들이 위탁하는 업체가 하고 우리한테 비용만 청구하기 때문에 몰라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하는 것처럼 해서 수십억씩 가져가는 게 현실이고 여러분한테도 아마 몇십억 잡아놨을걸요. 이따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막으라 그래서 정관으로 커버를 해라라고 해서 제가 그 규정을 잡아드린 것이고요. 이거를 2탕, 3탕 해먹는 조합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그리고 수사가 돼본 적이 없고 그러나 현재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그나마 제가 2020년 6월 2일 날 경찰청 강의한 뒤로 지금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수사를 했어요. 경찰관이 너무 좋아해.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아직 수사 발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수사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언론사에서 얼마나 관심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 경찰관은 많이 들떠 있어요. 저 이거 제가 논문 써도 돼요. 그래서 아 써라. 내가 얼마든 도와줄 테니까 경찰대에다 논문 써서 꼭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했는데요. 범죄 예방도 그 중에 있고 뭐 있는데 이따가 좀 지적할. 그래서 그게 모든 조합이 헤쳐먹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게 불법과 저기가 판치고 있는데도 아예 딱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놈도 없고 행정감독기관에서 거절당한 적이 한 번이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스스로가 깨우쳐서 이걸 뒤집은 적도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세 군데가 다 뚫려 있어요. 여러분 총회가 첫째 뚫려 있고 인가관청이 뚫려 있고 근데 마지막 보루인 수사기관마저도 어버버하고 있고 비리가 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죠.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정관으로 커버 가능해서 그나마 여러분 정관 변경하는 데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